안녕하세요, 아쓰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구성을 할 때 원자재를 일정 부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원자재가 여기 7.5%만큼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ETF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주장은 원자재의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미일 선물에 대한 가격 변동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는 달리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니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중이 들어있다는 것은 여기 포트폴리오에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서 이만큼이 비중을 차지하게 됐을 때 원자재 부분을 매도를 하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그때 오르지 않은 부분에 다시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자산의 파이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리밸런싱을 해줬을 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놓고 가만히 놔둔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든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난 원자재 영상에서 제가 우리나라에는 DBC나 PDBC 또 BCI처럼 원자재를 통합으로 가지고 있는 ETF가 없고 개별로 되어 있는 ETF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원자재를 투자를 안 하다 보니 지금처럼 주식 가격이 많이 높아졌을 때 적절한 자산 배분이 되지 않아서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별 ETF들을 모아서 해외의 DBC ETF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ETF는 인베스코의 DBC ETF입니다. 원자재 ETF로는 PDBC에 이어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PDBC ETF 같은 경우는 DBC ETF에 비해서 운용 규모가 훨씬 크지만 이게 액티브하게 운용이 되는 ETF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원자재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DBC ETF를 복사하는 ETF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DBC ETF의 운용 보수는 0.89%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DBC에 투자되고 있는 세부 항목으로는 펀드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는데 이게 거의 매일마다 바뀌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합해보면은 또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정도 비율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C ETF의 세부 항목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가 넘어서 제가 조금 조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WTI 원유부터 가솔린, 난방유, 천연가스까지 이렇게 있고 농업 부분에서는 옥수수, 대두, 설탕, 밀까지 4개 분야 그리고 산업용 금속에서는 아연, 구리, 알루미늄에 그리고 귀금속 분야에 금, 은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DBC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들을 기준으로 국내 ETF에서 가능한 ETF들을 모두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원유부터 보시겠습니다. 원유는 코덱스 ETF와 타이거 ETF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개 모두 4,100억과 1,000억으로 운용 규모는 충분하겠습니다. 운용 보수 면에서는 코덱스 ETF가 0.4052%로 타이거 ETF에 비해서 유리하고 6개월 수익률에서도 코덱스 ETF가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년 수익률이 코덱스 ETF와 타이거 ETF가 지금 20%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에 있었던 삼성 코덱스 WTI 원유 ETF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간단하게 원자재 선물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원유는 금처럼 금고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실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서류상 물건 그러니까 선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 방식은 이제 선물
선물이 1월부터 12월물까지 그러니까 12가지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TI 원유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WTI 1월물 가격이 있고, 그리고 2월물, 3월물 가격, 그리고 12월물 가격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월물을 이제 다음 달이 되기 전에 이제 롤오버,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매달 만기 연장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실시하는 날짜는 각 ETF마다 다르기 때문에 ETF의 상품 설명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덱스 원유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2월 15일로 3월물로 WTI 원유를 롤오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갖고 있지 않은 가격이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2월물 가격이 마이너스 30달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0달러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WTI 원유를 사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이지 집에 있는 자동차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음 월물로 만기 연장을 안 하면 미국에 이제 텍사스에 찾아가가지고 실물로 찾아야 되는데, 이 실물이 수요 감소로 너도 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쓰레기를 버리면은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월물을 팔려면은 1배럴에 30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원유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면서 이 원유에 대한 보관 비용을 무한정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소유권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 외에 추가 손실을 입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ETF를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이 이제 놀라가지고 이미 2월물을 들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달러가 되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었는데도 3월물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0달러가 될까봐 공시도 하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지고 있던 3월물이 크게 하락한 그날 새벽에 4월, 5월, 6월물로 다시 롤오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도 안 하고 삼성전자 주식이 갑자기 포스코, LG전자, 현대차로 주식을 바꿔버린 겁니다. 마음대로. 그러면 크게 하락한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을 해도 이것과는 이제 관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롤오버라는 게 만기 연장이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전적으로 이제 투자자의 수익률에 전가가 되게 됩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3월물이 다음날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큰 폭으로 상승한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를 손실을 확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르는 거를 또 얻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타이거 원유 ETF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거 ETF와 삼성자산운용의 이제 코덱스 ETF가 20%가 넘는 차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웃긴 거는, 이제 ETF 운용 규정에도 없는 조치를 했음에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삼성자산운용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투자자들의 법정 공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보수 측면에서 유리한 코덱스 ETF를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자산운용의 운용 부분에서 조금 찜찜한 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ETF에 투자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유가가 마이너스 30달러처럼 되는 일이 거의 선물 거래가 생긴 이래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BC ETF에서는 옥수수, 대두, 설탕, 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에는 설탕이 빠져 있고, 타이거 농산물 선물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타이거가 0.60 정도로 타이거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설탕 가격의 움직임이 다른 세 가지와 비슷하다면은 굳이 비싼 타이거를 살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런던 설탕 선물이 지금 최근에 오르는 거는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없죠.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4개의 가격이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싼 코덱스 ETF보다는 타이거 ETF가 잘 다각화가 되어 있고 DBC ETF를 잘 복사하는 ETF를 고르는 게 오늘의 목적이기 때문에 타이거 농산물 선물 ETF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ETF입니다. DBC ETF에 있는 아연, 구리, 알루미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 ETF에는 이 아연에 투자하는 ETF는 없고 구리에 투자하는 ETF가 2개가 있고 이 금속 선물이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니켈에 투자하는 ETF로 그 DBC ETF의 세 종류와 그나마 가장 비슷한 ETF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속 ETF가 운용 규모가 34억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며칠 지켜봤는데 하루 거래량이 한 3,000주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 34만원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한두 주 정도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 외에 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량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C ETF에서 7%와 2%를 차지했던 골드와 은 같은 경우에는 골드는 그냥 제일 운용 보수가 적은 타이거 ETF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은 ETF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 ETF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선택한 ETF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분야에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그리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타이거 농산물 선물이 되겠고 금속에서는 타이거 금속 선물, 그리고 귀금속 분야에서는 타이거 골드와 코덱스 은선물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ETF를 골라봤으니 이 통합원자재 ETF라고 명칭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통합원자재 ETF가 DBC ETF에 비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제 백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각 ETF들의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가격을 각각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중대로 여기 통합 ETF에 넣어서 가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보니까 3개월에 17.28% 수익, 6개월로 보면은 17.55%, 그리고 1년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43%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유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는 타이거 ETF로 바꾸게 되면은 이 손실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DBC ETF와 비교를 해보면은 DBC ETF가 보수가 0.89%라고 말씀을 드렸고 통합원자재 ETF가 보수가 0.5644%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DBC ETF를 복사를 하면서도 운용 보수는 오히려 해외 ETF보다 저렴한 0.5644%의 E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용 규모가 가장 큰 PDBC ETF가 수수료가 0.59%인데 그 ETF보다도 지금 저렴하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해외 ETF보다 더 저렴한 국내 ETF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에 DBC ETF의 3개월 수익률이 12.95%고 6개월 수익률이 16.89%인데 통합원자재 ETF 같은 경우는 지금 17%니까 지금 6개월, 3개월 수익률에서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원자재 ETF에서 코덱스 원유를 타이거 원유 선물로 이제 대체를 하면은 3개월, 6개월 수익률은 이제 다소 하락을 하게 되는데 1년 수익률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10%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덱스가 4월에 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은 3개월, 6개월 이제 수익률로 봐서는 충분히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이제 DBC ETF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중을 알려드렸는데 BDC ETF 같은 경우에는 원유 비중이 55%가 넘는 ETF입니다.
또 이 GSG ETF처럼 원유 비중이 이제 63%가 넘는 그런 ETF들도 있고, 또 블룸버그 커모디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다각화가 잘 된 편인데요. 에너지가 30%이고 농산물이 36%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3개월, 6개월에는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원유 비중이 큰 ETF들의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BDC ETF에는 금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추종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만든 통합 ETF에서 금 ETF 부분을 떼서 7.5%를 금 ETF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원자재를 구성하시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상 아슬이었습니다.